자, 박 의원님, 이번 선거 결과가 여야도 여야지만 청와대로서도 곱씹어 볼 게 꽤 많이 있습니다. 지금 대통령 출신 지역이란 말이죠, 이 지역이요. 거제 출신이시니까. 그 부근에 있는 동네인데. 출신 지역은 아니고 출신 부근에 있는 지역이요. 그렇죠. 네. 그리고 정부 여당이 사실 이 경남 쪽에 이번에 뭐 예타 면제 지역 할 때 확대한 정도 그 정책을 쓸 때도 남부 내륙 KTX. 신경을 상당히 많이 썼던 지역이란 말이죠.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가 청와대로서도 조금 생각해 볼 게 좀 있을 것 같은데요. 조금 생각해 볼 게 아니라 여러 생각을 해야죠. 네. 제가 오늘 뭐 전체적인 기조를 어떻든 성찰과 혁신을 해야 될 때가 됐고 해야만 됩니다. 대통령께서도 이 사안을 뭐 가볍게 보시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민주당이 더 중요합니다. 민주당의 지도부는 물론이고 네. 개별 의원님들 모두가 뭐 이 선거의 의미들을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. 그러나 절실한 결국은 정당이 이긴다. 절실하게 국민들에게 정말 국민들 민생을 살리고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데 누가 더 절실한 건가 그걸 보여주는 정당이 이길 겁니다. 아까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번 선거에 또 영향을 많이 끼쳤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국회에서 운영위가 열리고 있습니다. 2시 반쯤에는 이제 청와대 참모들도 출석을 하는 걸로 그렇죠. 지금 알고 있는데 조국 수석은 참석을 안 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? 뭐 말 그대로 오만한 거죠. 사실 지금 조국 수석의 문제점, 인사 검증의 문제점, 청와대의 그런 어떤 그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 민정수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까? 근데도 꿈쩍하질 않아요. 근데 제가 그때도 아마 여기선가에 말씀드렸어요. 정말 우리 이 큰 조국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데 어떻게 작은 조국을 지키는데 이렇게 앞장서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인사 참사가 일어났고 온 국민을 분노케 하지 않았습니까? 이번에도 그 7명 그 후보들이 전부 다 그냥 그 부동산 투기에 정말 어떤 고수를 보여주는 이런 그 어떤 그 부동산 투기의 총 집합이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김의겸 대변인까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?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무슨 그 책임을 지지 않아요. 그리고 늘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군요. 조국 수석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. 책임질 일이 너무 많았어요. 근데 책임을 안 지니까 제가 사실 근데 청와대 수석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. 이게 비서진이기 때문에요. 국무위원이 아니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국민들은 아마 이해 못할 거예요. 그리고 국회 운영위에서 또 출석을 또 잘 안 하지 않습니까? 와서 뭐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대답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에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박영선 또 김현철 후보 또 진영 후보자에 대해서 다시 또 임명 강행하려고 하지 않습니까? 모르겠어요. 하겠죠, 이렇게 가가지고는 정말 협치고 뭐고 이거 정말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아요. 올해는. 책임질 일이 많았는데 책임지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. 이제 두 가지 인사검증제도의 저는 한계를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요. 또 인사풀의 운용 문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추천과 검증의 과정을 두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에게 책임을 몽땅 지우라 하는 것은 좀 과도한 정치적 공세라고 보여집니다. 그거 이전에 현재의 인사청문제도 또는 인사추천제도 또 검증을 위한 여러 가지 과거에 작동했던 뭐 국정원을 포함해서 조남 파일 등등이 있었는데 그리 가자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제도적으로 완전하게 보완돼 있지 못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따져보고 저는 투트랙 즉 신상의 문제는 좀 비공개로 철저히 하되 비공개로 좀 했으면 좋겠고 정책 검증을 좀 더 강화하는 이러한 인사 검증 제도가 필요하다. 지금 모든 것의 책임을 조국 수석 조현옥 수석에게 돌리는 것은 과도한 정치적 공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저는 뭐 모든 책임을 돌리는 건 분명 아니고요. 저도 19대 때 인사청문회법 그 제도 개선안과 관련된 그 법안을 발의했었습니다. 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개인적인 거 이런 것은 비공개 인사청문회 하는 게 맞고요. 직접 그다음에 청문회 자체는 정책 검증이 돼야 되죠. 근데 문제는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고 또 국회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임명을 강행하면은 어쩔 수 없는 이 상황 이런 것은 문제입니다. 이럴 바에는 이제 청문회 안 하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오히려 뭐 그 후보들 흠집만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?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
지금 뭐 신상 비공개 그리고 정책 검증 위주로 간다. 이 방향은 두 분 다 지금 동의를 하시는 건데 계속해서 이렇게 청문회가 무용론이 계속 나오고 있으면 그야말로 없애는 것도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어떻게 생각하세요? 뭐 전 세계적으로 인사청문제도가 그걸 도입한 나라는 많지 않아요. 미국식 청문제도를 우리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도입 그렇습니다. 도입을 했는데 미국식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이렇게 막 무슨 정말 국민들한테 무슨 프로그램 보여주듯이 그렇게 하질 않고요. 그러나 매우 치밀하게 오랜 동안 합니다. 우리 청문회 제도가 저는 뭐 필요하다고 보고 필요한데 다만 전체적으로 과거 여러 청문 후보들의 낙마 어떤 사람은 또 유행으로 또 통과되고 하는 그런 기준들이 들쑥날쑥해요. 네.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 언론이 얼마나 다루느냐에 저는 뭐 달려 있다고 말할 정도로 그런데 그런 기준부터도 좀 정밀하게 좀 다뤄. 국민들 앞에서 이제 검증의 기회를 갖는다는 게 꼭 필요한 절차이긴 합니다. 그리고 알 권리를 위해서도 필요하고요. 그래서 그만큼 더 조심해서 인사를 좀 하라 이런 뜻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조금 고려를 좀 했으면 좋겠다. 그리고 저것도 문제. 저희도 뭐 여당이었던 때가 있었죠. 근데 많이 했죠 여당. 예, 여당 좀 했었죠. 근데 좀 있습니까? 좀밖에 못했습니다. 저는. 근데 그 인재 풀을 좀 키워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게 자기 사람 선거 캠프에서 도와줬던 사람들 자기 무슨 자기끼리 해서 그 좁은 인재풀에서 찾으려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. 지금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말씀하시는 거죠? 막론하고 말씀드립니다만 지금은 특히 심해요. 그러다 보니까 사돈난말하는 네,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요만한 인재풀에서 찾으니까 인사검증하면 다 걸리죠. 오히려 정말 실력 있고 덕망 있는 이런 분들을 폭넓게 찾으면은 찾을 수 있어요. 그런 거는 우리 또 야당한테 전혀 무슨 뭐 조언 이런 거 듣지 않지 않습니까? 저도 좀 센 말 한마디 할게요. 네. 사돈난말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. 진짜 과거 뭐 과히 센 발언도 아니시네요.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때 저 해 드시는 거 좀 이상한데 아무튼 많이 하셨어요. 많이 하시고 네, 지금은 해도 너무해요. 그때 민주당계 인사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. 그렇습니까? 네, 뭐 지금 뭐 그게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. 블랙리스트 얘기도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요. 네, 체크리스트라고 그러잖아요. 현 정부에서는. 그 부분은 또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. 두 분 고맙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금방 끝났어.